이제부터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12학년 보리입니다. 이제부터 발표 시작할게요. 일단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세 번째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은 우리가 힘을 같이 합쳐서 이런 캄보디아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없애자는 그런 결론으로 발표를 마칠 겁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조건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발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 네 번째는 인프라와 환경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과 성장하려면은 고소득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1인당 GDP가 높고, 이런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계속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다양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있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낮은 빈곤율과 실업률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1인당 GDP가 높아야 하니까 빈곤율은 낮아야 하고, 그리고 실업률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은 각각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서도 그런 안전하게 국민들의 돈을 맡길 수 있도록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사회적 발전입니다. 일단 사회적 발전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STEM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교육 시스템이 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TEM 교육이라는 것은 S는 Science, 과학이고,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말하고, E는 Engineering이고, M은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4가지 교육이 발전해야 사회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안전성과 법치인 조건을 말합니다. 정치적 투명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 정치적 투명성이라는 것은 부패 없는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부패 없어야 국민들이 정치를 믿을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정치가 안정하다는 것을 믿어지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시민들의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치안과 낮은 범죄율이 중요하게 봅니다. 사회적으로 안전한 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율이 높으면 그 나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은 일단 인프라는 도로, 전력, 통신,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시설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다 도로가 있어야 하고 통신이 필요하고 또 전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도로나 전력이나 통신들이 발전되어 있어야 그 나라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중에서는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경제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빈곤과 소득 불공평, 또 교육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인프라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입니다.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현재 구조의 취약성의 뜻은 산업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 보면은 우리 캄보디아 경제는 농업이나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관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날씨 변화로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인류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관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 산업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은 외부 상황에 약해지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는 돈을 버는데 큰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 차이가 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갈등이 생기고 또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모두 함께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차이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기술력의 부족. 우리 캄보디아의 교육은 시스템은 아직 발전 중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도시만 발전하고 다른 지역 시골이나 보면은 아직 발전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직업 교육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술력이 부족하고 또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통해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보다시피 우리 토론은 그냥 토론은 한 번만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칠 것이 있으면은 그 토론을 고치는 것입니다. 네. 그 관을 필요 우리 프놈펜 도시에 보면은 관이 부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이 부족하면은 그 도로를 뚫리고 그 관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의 토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캄보디아는 도로, 통신, 발전소 같은 기본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 부자들도 그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인 전력 공급이나 교통시설이 없다면 제조업이나 그 다른 사업이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기본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기본 시설이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발해지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는 우리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퍼체는 나무를 베어나는 것으로 이는 그 숲의 면적을 줄이고 자연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의 지혜의 위험이 커지고 다양한 동물과 식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은 문제에서는 그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면 음식을 잘 생산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산하기가 어렵고 또 농민의 수입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씨가 이상해지면 농작물 생산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발생하면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들은 캄보디아의 경제가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 중심의 경제가 위험해지고 또 주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우리 팀은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수 민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법 제도를 확대하고 또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일단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그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평등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은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그런 소득 격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줄여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개발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농촌 지역의 경제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과 노총 인구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기회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시설 개선과 또 교사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도 만들어주고 무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기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은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그룹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고 또 그들의 정치에 참여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제도와 또 인권 보호를 강화해줘야 합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우리 정치의 부패와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 집행 공정성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캄보디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잊지 않도록 그런 부패가 있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권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 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조사와 또 구제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결론은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나라 캄보디아의 경제적 불균형을 없애자. 경제적 불균형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또는 적인 사람의 차이가 커지다면 사람 사이에 불안과 갈등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얻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인해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또 사회 전체의 안전적과 발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작업과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늘고 노동자의 그 권리를 보호해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과 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모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우리 한국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세요. 저 위에 삑 볼까요? 내가 참여해야 되네요. 그래. 제가 발표할 때 말했듯이 우리 캄보디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은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여기. 네. 방금 우리 팀이 제시한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나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팀만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참고해서 더 공부해 볼게요. 네. 다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 문제 부분에서 넘겨줄 수 있는 PPT를 그 살림펄체에 대한 질문인데 그 살림펄체
막혀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살인 번째는 그 숲의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그 숲의 나무들을 잘라버리면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기면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그 민족 국민에게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리면 더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나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수가 적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그 선진국 나라 중에서 캄보디아 나라보다 나무가 적은 그런 선진국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네. 우리가 선도하는 그 주제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진행되는 원인 중에 불평등이잖아요. 불평등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중에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잘 살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그리고 수건의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어떤 면에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한 세 번째 슬라이드에 발표했는데 선진국에 되려면은 일단 인구의 1인당 GDP가 다양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돈이 많고 부자고 사는 분이 형편이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은 1인당 GDP가 높고 어떤 사람은 1인당 GDP가 낮으면 이거는 선진국 되는 그런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려면은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이 또 평균적인 1인당 GDP가 높아야 합니다. 자, 질문 요만큼 하면 되겠죠? 마지막 질문. 네. 발표 중에 두 분의 정품이 안 나오는데 두 분의 정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정품으로 강대한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 전공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안 넣었어요. 몰라서. 수고하셨습니다.